아이들과 시를 굉장히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면서 교육을 하셨구나를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만화책, 학습 만화로 먼저 접하잖아요. 아이에게 쓰는 편지 안에 시도 언급해 주시고 주변 곳곳에 녹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는 잘 모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열림원 어린이에서 출간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시리즈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들은 미자모 카페에서 워낙 이제 많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서평을 남기신 그런 책들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시리즈는 7가지, 8가지 정도인데요. 워낙 친숙한 그런 책들도 있고 생소한 책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저희 가정에서 진짜 너무 잘 보고 있고 특히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아이랑 잠자리 독서 할 때 하나둘씩 읽었던 책들 역시 소개해드려 볼게요. 오늘 총 구성한 책들 리스트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각각의 책에 대해서 설명 또한 글 남겼어요. 링크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 시리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3가지를 꼽을게요. 하나만은 꼽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바로 미술 수업이라는 시리즈예요. 네, 지금까지는 총 3권이 나왔고요. 바로 고흐, 피카소, 그리고 르누아르. 저희는 르누아르를 제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고흐, 그 다음에 피카소를 봤는데 르누아르 읽으면서 진짜 저희 사랑에 빠졌어요. 네. 르누아르에 대해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사실 저는 모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르누아르에 대해서 잘 몰랐더라고요. 르누아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 화가의 인생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동화스럽게 이렇게 인물책을 읽을 수도 있구나. 정말 너무 서정적으로 잘 쓰여지고 그림도 중간중간 너무 아름답고요. 이렇게 풍자되는 이런 그림들,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미술이라는 그 학문을 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좀 알고 싶어서 좀 이렇게 딸딸딸 외우는 식으로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팩트 위주로 좀 받아들였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주변 인물들, 그 시대의 상황, 어려움,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훈도 당연히 배우고 그래서 이 한 권의 책 통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세상을 바라봤더니 르누아르, 모네 이런 화가들이 주변 곳곳에 녹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을 봤는데 버스 광고판에 전시회가 열린다는 그걸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부랴부랴 집에 와서 딸아이한테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같이 갈래?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자기가 화가가 되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런 미술 작품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었는데 이 책 시리즈를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좀 뿌듯해했던 이 화가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집통에서 그냥 짧게 이 사람이 어땠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업적 위주로 좀 만났다면 이 미술 수업 통해서 인물을 동화처럼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림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책 정말 추천드려요. 작고 아름다운 어떤 인물의 미술 수업 해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출간되진 않았는데 출간 예정인 작품이 바스키아, 샤갈, 다빈치, 고갱, 미켈란젤로의 수업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오는 즉시 계속 한 권씩 만나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책 시리즈는 미술 수업이라면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철학 수업과 행복 수업이 있어요. 철학 수업은 현재 니체랑 쇼펜하우어가 나왔거든요.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눈높이 정말 잘 맞춰서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확 와닿더라고요. 소위 어른을 위한 책을 읽는 것보다 이 책을 읽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아들러의 행복 수업 역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자산이 있다면 이런 철학적인 마인드와 인생을 대하는 바른 태도일 텐데요. 철학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데리고 왔는데 아이랑 읽으니까 역시나 너무 좋아서 이 책 시리즈 또한 소개해드려요. 작고 아름다운 쇼펜하우어는 100일에 걸쳐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입견과 편견에 대하여 좁은 시야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보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지적으로 많이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었던 책이기도 해요.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요. 심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철학이 조금 심오하고 심각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라서 그림도 너무 예쁘고 풀어내는 과정 역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작고 아름다운 시리즈 중에 동시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은 나태주 시인과 따님이신 남인혜 교수님과 함께 엮은 책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굉장히 자주 접하는 그런 글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동시,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 정말 다양한 시를 읽으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첫째 때도 그리고 둘째 때도 시를 좀 많이 노출을 시켜줬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시, 시를 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면서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남인혜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시를 읽음으로써 자신을 조금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집에 담긴 그 시들은 시인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쓴 것이지 내 마음을 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는 잘 모르기도 해요. 남인혜 교수님 말씀으로는 시를 읽다 보면 아, 내가 느낀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꼭 내 마음을 미리 써놓은 것 같죠. 이렇게 시집을 읽으면 자기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알쏭달쏭 있는지 몰랐던 내 감정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작고 아름다운 나태주의 동시 수업을 딱 열면요. 처음에 나오는 글귀가 시 앞에서 만날 당신을 미리 축복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아, 네, 참 좋지 않나요? 나태주 시인이 처음 이 책을 쓸 땐 그냥 어린 벗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동시를 모아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편 한 편의 시에 남인혜 교수님께서 이제 감상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동시수업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요. 꼭 구별을 하고 싶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는 어른들이 읽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 어른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랑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이렇게 동심의 세계로 간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함께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께서는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는 일에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발길을 멈춰 시를 읽으십시오. 속상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것이고 어두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시를 읽는 일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서 행복입니다. 시 앞에 만날 당신을 미리 축복합니다. 라고 여는 글을 쓰셨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잔잔한 아름다운 시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아이랑 한 편씩 자주 책을 가져다가 그때그때 조금씩 시를 읽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소개해드리고요. 이 책을 읽고 저는 또 저희 아이랑 더 많은 시를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나태주 교과서 동시 해서 이쁘다라는 책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시집도 아이랑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려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시집들 전에 사실 이 책들을 먼저 만났어요. 미자몽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를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시집도 있다는 거 소개해드려요. 제가 최근에 미자몽 카페에서 달달 독서 모임으로 선정한 책인 수학자 김민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삶이라는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 라는 책을 미자몽 카페에서 함께 읽고 있는데요. 아드님에게 쓴 편지를 모은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그 편지 안에 정말 다양한 시들을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제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사실 수학자인데 거의 철학자에 가까우시고 시도 굉장히 즐겨서 읽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책 내용 중에 아이들이랑 함께 있을 때 시 배틀 같이 시를 서로 이렇게 읊으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이에게 쓰는 편지 안에 시도 언급해 주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과 시를 굉장히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면서 교육을 하셨구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 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집 소개해드려 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막 뭔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인데요. 바로 파브로 곤충기예요. 이 책에 좀 특화된 점이 있다면 그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인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요즘 아이들이 흔히 만나는 그런 일러스트 방법이 아니라 조금 따뜻한 느낌의 톤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서 저는 또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파브로 곤충기를 우리 아이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열림한 어린이 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만화책, 학습 만화로 먼저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좀 진중하게, 하지만 어린이 눈에 맞춰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쯤 이렇게 글밥책으로 읽게 하고 싶으실 텐데요. 저는 이 책 시리즈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시리즈가 1권부터 6권까지는 나름 한 요 정도 두께예요. 네네. 조금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한 큐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갑자기 7권부터 12권까지는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지? 7권 받고 제가 좀 놀랬었거든요. 네. 어쨌든 1권부터 6권까지는 조금 시동을 건다 생각하고 7권부터 12권까지는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들었을 테니까 계속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학습하는 그런 주제예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의 배경에는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녹여져 있죠.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 삶이라는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 라는 책 안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아드님께서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저희 첫째도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저희 첫째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이윤기 작가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두꺼운 버전으로 한 권짜리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선물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만화책 아니고 이제 글밥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싶다 하신다면 이 책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 로마 설화입니다. 이 책은 현재 5권까지 나와 있고요. 저희는 이 책을 잠자리 독서용으로 읽었었어요. 엄청 두껍지 않아서 아이랑 잠자기 전에 좀 자극적인 이런 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꿈자리 사나울 수 있으니까 이 책들 한 권씩 읽어 나갔어요. 여기 책 뒷면에 조금 슬프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 라고 쓰여 있거든요. 왜 이 책의 소개를 이렇게 했는가 하고 곰곰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슬픈 일들도 있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잊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좀 많이 잔잔한 책들이에요. 깔깔깔 웃고 막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좀 따뜻함, 훈훈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책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서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봅니다. 공부 구성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가정에서 너무나도 잘 읽고 있는 책 시리즈라서 언젠간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 얻어서 매우 뿌듯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